안녕하세요. 2시의 데이트. 오늘 사회를 맡게 된 ASPN FI 모듈의 이규식 위원이라고 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요 근래 SAP 시장에서 뜨거운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과 퍼블릭 클라우드 확장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SPN NG 본부장을 맡고 계신 정운영 본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SPN에서 NG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부의 여유리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ASPN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부 여유리 위원입니다. 네, 오늘 2시의 데이트는 첫 번째 S4HANA 클라우드 퍼블릭 에디션에 대한 설명, 두 번째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확장 방법 및 예시, 마지막으로는 ASPN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세션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정원영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SAP S4HANA 클라우드 퍼블릭 에디션에 대해서 설명드릴 정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는 일단 S4HANA의 구축 옵션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4HANA는 다양한 구축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축 옵션을 보시면 왼쪽에 퍼블릭 에디션, 그 다음에 가운데에 프라이빗 에디션, 그리고 오른쪽에 온프라미스 이렇게 세 가지 구축 옵션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퍼블릭 에디션 부분이고요. 퍼블릭 에디션은 SaaS 모델로 제공되는 ERP이고 사전에 정의된 표준 프로세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스컵 아이템이라고 부를 건데 사전 정의된 표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신규 구현을 통해 ERP 가치를 제공해주는 구축 옵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저희 주제는 왼쪽에 퍼블릭 에디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SaaS 모델로 제공되는 S4HANA 클라우드 퍼블릭 에디션은 크게 기술 영역과 중간에 프로세스 영역, 그리고 맨 상단에 인텔리전트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 중에 가장 먼저 테크니컬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적화된 데이터 구조, 인메모리 하나 DB, 직관적 UX, PO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장형 실시간 분석. 첫 번에는 직관적 UX, PO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웹브라우저 형태로 변경이 되면서 어떤 디바이스든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멀티 디바이스 환경을 제공하고요. 예전에 ECC나 PC 같은 경우에는 셋구이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이제 퍼블릭 에디션은 셋구이를 제공하지 않고 웹브라우저 형태로만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유저 익스피어런스 관점에서 직관적인 아이콘 및 웹타일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요. 이런 앱들은 비즈니스 역할, 즉 부여된 권한에 따라서 웹이 선택적으로 보이는 역할별 맞춤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RDB를 메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을 때 트랜잭션, 즉 로우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분석용으로 OLAP라고 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유는 로우 데이터를 원하는 기간만큼 읽어서 분석을 하는데 퍼포먼스에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건수의 로우 데이터를 서머리된 데이터로 전환하는 작업을 일반적으로 야간에 수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들이 하루 전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SAP가 하나DB를 채택하면서 데이터를 읽어내는 퍼포먼스가 획기적으로 빨라져서 속도의 문제나 UX의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각종 분석 화면들이 이제는 퍼블릭 에디션 내에 내장되고 실시간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의 분석 툴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내장된 실시간 분석 앱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고요. 유저 아이디별로 메인 화면에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KPI를 확인한다던가 상세 화면으로 넘어가서 각종 그래프 또는 표 데이터 형태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웹을 클릭하거나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거나 또는 숫자를 클릭해서 트랜잭션 단위의 상세 내용까지 접근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은 제가 맡고 있는 FI 모듈로 예시를 들어보면 채권 에이징 레포트를 따로 개발하지 않고 퍼블릭 에디션에서는 가시성 좋은 분석 툴을 이용해서 바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표준에서 제공하는 채권 연율 레포트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웹을 통해 가지고 채권 연율 레포트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어쨌든 표준에서 제공하는 웹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석하실 수 있는데, 혹시 표준에 없는 레포트라 그러면 저희가 인앱 개발을 통해서 해당 레포트를 만들어서 분석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영역, 프로세스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기능 확장, 다양한 프로세스 지원, 노코드 확장, 클라우드 연계 확장.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확장의 관점에서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표는 지속적인 기능 확장 및 다양한 프로세스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목에서 보신 것과 같이 엔드-투-엔드 형태로 사전 정의된 비즈니스 시나리오, 이제 스코프 아이템이라고 부르는 스코프 아이템을 구매, 판매, 생산, 재무 영역 등 여러 영역에서 약 현재 810여 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10여 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에 필요한 업무 범위에 맞는 스코프 아이템을 선택하시고 활성화하시고, 그리고 활성화가 되고 나면 사용법만 익히시거나 이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맞는 마스터 데이터만 등록함으로써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빠른 확장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퍼블릭 에디션은 1년에 2번 새로운 버전이 릴리즈되고 있고요. 이렇게 릴리즈가 되고 나면 프로세스가 추가되고 지속적으로 확장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노선도가 있는데, 보통 이제 지하철 노선도를 가지고 설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빨간색 선, 파란색 선, 노란색 선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각각 지하철 1호선, 2호선, 분당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선들을 필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필요로 하는 노선, 즉 필요로 하는 표준화 프로세스를 선택해서 활성화하면 바로 그 노선을 이용만 한다는 개념으로 스코프 아이템을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확장을 하더라도 내가 필요로 하는 프로세스가 없는 경우에는 어떡하지? 퍼블릭 클라우드는 확장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장이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확장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럼 그 말씀은 프로세스가 확장된다는 것은 역에서 내려서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이 걸어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도 추가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 여유리 위원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목적지가 지금 지하철에 있는 역과 역 사이에 있을 때, 기존 역하고 뭐 사실은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는데, 가급적 표준 프로세스에 맞게 업무를 조정하시거나 수작업, 즉 이제 조금 걸어가시더라도 수작업을 통해서 갭을 줄여나가시라는 게 이 퍼블릭 클라우드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멀리 있거나 그 업무 단계가 회사의 필수 또는 핵심인 경우에는 일단은 810여 개의 스코프 아이템을 먼저 한번 검토하시고요. 그래도 없을 때 SAP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에러비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비 시스템을 먼저 또 한번 검토하시고, 그래도 그 업무를 커버할 수 없을 때에는 개발 대비 비용 효과를 한번 분석하고 검토하신 후에 결정하시라는, 즉 꼭 필요한 개발만 진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솔루션 카바리지 부분인데, 퍼블릭 에디션은 계속 버전별로 릴리즈가 되고 있고요. 버전별로 릴리즈 될 때마다 새로운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402 버전에서도 기존 대비 14개의 새로운 스코프 아이템이 추가가 됐고요. 153개의 기존 스코프 아이템이 좀 더 개선된 기능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 프로세스 확장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장표에서 설명하신 지하철 노선도로 이해해보면
지하철역이 신설되거나 GTX처럼 새로운 운송 수단이 생기는 것처럼 퍼블릭 에디션에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제공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1년에 정기 업그레이드가 2번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업그레이드고 그 외에도 매달 업데이트를 통해서 프로세스가 최신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확장성, 개발에 의한 확장성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옵션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2 스탠드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들이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표준에서 제공해주는 프로세스는 표준에 맞게 업무를 좀 조정해서 사용하시는 게 퍼블릭 에디션의 기본 사상이고 기본 마인드입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확장이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노코드, 로우코드, 프로코드라고 하는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왼쪽 위쪽에 보시면 키유저 익스텐시빌리티가 노코드, 즉 코드를 잘 모르시더라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앱을 통해서 버튼을 클릭해서 확장을 제공해주는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로우 코드, 즉 SAP 빌드라고 하는 제품을 이용해서 코드를 잘 모르시더라도 낮은 수준의 코딩 능력만 갖고 있더라도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왼쪽으로 디벨로퍼 익스텐시빌리티와 오른쪽으로 프로코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익스텐시빌리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 개발자분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벨로퍼 익스텐시빌리티는 예전에 아바비라고 하는 언어로 개발했던 것과 같이, 그러니까 예전 ECC나 PC 같은 경우에는 아바비 제공되고 있었고, 이 아바비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퍼블릭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퍼블릭도 클라우드 아밥, RAP라고 하는 언어를 클라우드 내에서 확장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밥이 있어서 되고 지금은 안 되고가 아니고요. 예전에 아밥으로 했던 확장을 지금은 클라우드 아밥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동일하게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해서 SAP S/4HANA 클라우드 밖에서 BTP 플랫폼을 이용해서 새로운 고객의 요건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드 파티 솔루션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서드 파티 솔루션을 자체 개발을 하시거나 해서 그것들을 SAP 클라우드하고 인터그레이션, 즉 인터페이스 연동해서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영역인 인텔리전트 영역은 타이틀을 보시면 SAP 빌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시츄에이션 핸들링, 머신 러닝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뭐 자동화나 뭐 이런 것들, RPA 등으로 업무 자동화 같은 것들도 제공하고 있고, 업무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스컵 아이템 810여 개와는 별도로 자동화 시나리오가 약 400여 개, 그 다음에 시츄에이션 핸들링 시나리오가 120여 개, 그 다음에 머신러닝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머신러닝 시나리오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사전 구성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리전트한 여러 시나리오와 기술들을 활용해서 자동화나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시츄에이션 핸들링 및 워크플로우의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상단에 있는 예시고, 이렇게 구매 오더에 대한 상신 프로세스를 넣을 수도 있고요. 상황, 즉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문서가 생성이 되었거나 문서의 상태가 특정 조건으로 상태가 변경이 되었거나 또는 예정된 입고일이 3일이 지났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사전 정의해서 그 조건에 해당되면 담당자의 화면에 알림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메일 발송 또는 승인 처리로 진행할 수 있게끔 인텔리전트한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 아래 부분은 구글 검색이라고 하면 편하실 겁니다.
찾고 싶은 텍스트나 숫자를 넣고 조회하면 하나DB에 입력된 모든 텍스트를 찾아서 보여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제가 검색창에 200이라고 넣고 검색을 해봤더니 2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있는 모든 문서들을 조회해 주고 있고, 구글 검색처럼 원하는 문서를 클릭하면 문서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거 역시 역할 기반 검색이라고 해서 세일즈 오더에 대한 권한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판매 오더에 대한 문서가 보일 거고요. 세일즈 오더 권한이 없는 분들은 세일즈 오더를 제외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기반해서 검색이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퍼블릭 에디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ERP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종종 듣게 되실 텐데, S/4HANA 클라우드 코어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자체 내장된 여러 지능형 기술, 상황 처리라든가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BTP를 통해서 에러비 시스템을 통해서 추가 비즈니스 및 추가 지능형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발전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지능형 기술에 맞춰서 미래 환경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즉 지능형 기업으로 확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S/4HANA 클라우드 퍼블릭 에디션을 구축하는 걸 고려할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S/4HANA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퍼블릭 클라우드는 SAP에서 전 세계적으로 수집한 업무 프로세스를 스코프 아이템이라는 단위로 표준화를 시켰고, 사용자들은 자사의 업무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스코프 아이템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SAP 시스템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면 표준화된 스코프 아이템의 업무 프로세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사에만 있는 조금 특별한 프로세스는 아예 적용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본부장님께서 소개해주신 퍼블릭 클라우드를 보다 보면 키유저 확장이나 프로코드 사이드 바이 사이드 확장 등 개발 방법론을 간단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개발 방법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우리 여유리 위원님께서 여러분들의 간지러웠던 것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실 겁니다. 여유리 위원님, 두 번째 세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AP S/4HANA 클라우드 퍼블릭 에디션도 제한이 있지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IMG 설정부터 피오리 어플리케이션까지 추가 개발이 가능한데요. 기술적인 내용은 최대한 내려놓고 어디까지 어떻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야에 대한 실제 개발 사례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확장 방법과 범위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프라이빗 에디션과 퍼블릭 에디션 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프라이빗 에디션의 경우 S/4HANA 코어 내에서 커스텀 프로세스를 직접 개발도 하고 배포하여 사용하였는데요. 하지만 퍼블릭 에디션의 경우 코어 내에서 개발하지 않습니다. 외부 개발 플랫폼인 SAP BTP 내에서 개발한 뒤 API를 통해 S/4HANA 클라우드 코어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님, 왜 직접 코어에 개발하면 안 되나요? 좋은 질문 주셨네요. 퍼블릭 에디션은 매년 2회 릴리즈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는데요. SAP 코어 내에 개발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있지 않은 클린 코어를 지향합니다. SAP 정기 업그레이드 시 개발 프로그램과 업그레이드 될 표준 프로그램 간의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본격적으로 SAP S/4HANA 클라우드의 확장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왼쪽 노란색 동그라미 내 키유저가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인앱 확장이 있고, 그 위쪽으로 솔루션 자체에 대한 확장이 가능한 온스택 디벨로퍼 확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른쪽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이드 바이 사이드 확장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간단한 개요와 실제 구현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앱 확장의 특징은 S/4HANA에 인베디드된 피오리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별도의 개발 툴 없이도 비즈니스 유저가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서 손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판매 연령 분석 레포트처럼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레포트를 생성할 수도 있고, 출력물에 대한 로고 변경, 문구 추가, KPI 관리를 위한 KPI 생성도 가능합니다. 앞선 인앱 개발이 비즈니스 유저의 영역이었다면 온스택 디벨로퍼 확장은 개발자의 영역인데요. S4하나 클라우드의 제한된 환경 내에서 커스텀 코드 개발과 솔루션 확장을 지원합니다. 솔루션 확장한다니 표준 피오리 앱을 개발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표준 피오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은 어렵지만 신규 피오리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가능합니다. 실제 ASP.N에서 개발한 예시와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현재 S4하나 클라우드 퍼블릭 에디션에서는 자재 수불부가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아 많은 고객분들이 퍼블릭 에디션 도입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니즈를 반영하여 ASP.N은 온스택 디벨로퍼 확장을 통해 자재 수불부 개발을 하였습니다. 기초 수량, 기초 금액부터 외주 출고 금액 및 단가, 이동 유형별 출고 수량 및 금액까지 기존 자재 수불부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자재 수불부를 퍼블릭 에디션 내에서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 특화 프로세스를 적용할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는요? 별도의 솔루션 개발을 해야 할까요? SAP에서 제공되지 않는 프로세스라면 별도의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요즘은 수입과 수출을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SAP에서 제공하는 구매 오더, 입고, 송장 등 표준 기능만으로는 수출입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SP.N은 수입 솔루션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계약부터 통관 문서로 비용 전표까지 생성할 수 있으며 퍼블릭 에디션에서도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영상으로 함께 보실까요? 수입 계약은 수기 계약이나 구매 오더를 참조하여 생성이 가능합니다. 데모 영상에서는 수기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계약 번호 및 품목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계약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수입 계약 화면 내 개설 정보, 품목 정보, 부보 정보까지 모두 조회 가능한 화면이네요. 관련 부대 비용도 입력이 가능한데요. 부대 비용 생성 대상 문서를 선택 후 부대비 생성을 누르면 부대비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송장 발행처, 지급 조건, 세금 코드, 품목 등을 입력하면 부대비 입력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진행 현황도 한눈에 조회가 가능한데요. 자재별 수입 진행 현황에서 BL 상태, 통관 예정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계약별 세부 수입 이력을 통해 해당 계약과 관련된 BL, 인보이스 정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리 번호를 입력하면 수입 원가 확인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 확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 확장은 인앱 확장과 달리 SAP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활용한 외부 연동 방식의 개발인데요. SAP에서 제공하는 여러 API를 활용하여 SAP 솔루션부터 논 SAP 솔루션까지 타 솔루션과 퍼블릭 클라우드의 연동이 가능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논 SAP 솔루션인 헬로 익스펜스에서 생성된 지출 품위가 SAP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수기 전표로 자동 생성된다면 너무 편리하지 않을까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확장을 통한 논 SAP와의 연동, 영상과 함께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익스펜스 내에서 법인카드와 연결된 지출 품위를 선택합니다. 계정 과목과 추가 적요를 입력 후 저장하면 승인자에게 지출 품위가 상신됩니다. 승인자 화면으로 넘어가 상신된 지출 품위를 확인하여 승인합니다.
승인과 동시에 해당 지출 품위가 퍼블릭 에디션으로 인터페이스 되며 전표가 자동 생성되는데요. 헬로 익스펜스 내에 지출 품위 문서 번호가 인터페이스 되며 야근식 대 계정으로 9,900원의 차변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개발이나 연동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번 데모를 보고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약 조건 없이 모든 솔루션과 연동이 가능한가요? 물론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SAP에서 제공하는 통신 API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API 유무에 따라 개발 가부 여부가 가려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확장은 바로 MS 팀즈를 통한 업무 협업입니다. 지금까지 전화, 이메일, 줌 미팅을 통해 협업을 해오셨죠? 화상회의 초대 이메일을 일일이 공유하지 않고 번거로운 VPN 연결 없이 이제는 SAP와 MS 팀즈 연동으로 채팅을 하며 편리하게 업무 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S 팀즈 채팅창을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누며 채팅창 내에서 직접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얼마나 간편한지 한번 볼까요? 퍼블릭 에디션 내에서 작업 중인 화면을 내보내기를 통해 MS 팀즈로 공유합니다. MS 팀즈 공유 대상과 추가 설명을 입력 후 공유하기를 클릭하면 해당 피오리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상대방에게 전송됩니다. 팀즈 채팅창을 통해 다이렉트로 피오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이 가능한데요. 이는 데이터 생성, 수정, 저장 뿐만 아니라 삭제도 모두 가능합니다. 물론 로그인하는 계정의 권한에 따라 업무 범위가 제한됩니다. 구매 오더 내에 단가 수정 후 확인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전송하네요. 상대방이 해당 문서를 새로 고침해 조회하는 화면인데요. 구매 단가가 27만 원에서 13만 5천 원으로 수정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MS 팀즈와도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연동되는 모습을 보니 어떠신가요? 퍼블릭 에디션 확장성에 대한 편견의 벽이 조금은 허물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지능형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규식위원님, 전통적인 기업의 모습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그 자금 일보를 위해서 데이터를 뽑고 또 양식 만들기, 그리고 일일 매출 보고를 위한 데이터 뽑고 양식 만들기, 뭐 이런 반복적이지만 비효율적인 업무가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반복적, 비효율적 업무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전통적 기업에서 탈피하여 지능형 기업으로의 변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기술의 도움을 통해 반복적인 업무는 자동화하고 고부가가치 업무로의 전환, 이것이 바로 프로세스 혁신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능형 기술을 통한 프로세스 혁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SAP에서 제공하는 지능형 기술은 크게 화면의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인 Conversational AI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SAP 줄인데요. 줄은 기타 SAP 자료나 유튜브 내 자료가 많아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장표부터 간략히 RPA, 데이터 인텔리전스, 시츄에이션 핸들링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 차례대로 구현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전트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로 프로세스 자동화를 뜻하는데요. 많은 양의 반복적인 수동 업무를 자동화하여 처리해주는 기능입니다. SAP에서 제공하는 400여 개의 프리빌트 시나리오가 있어 필요한 업무에 알맞은 시나리오를 찾아 즉시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인텔리전스 역시 SAP에서 프리빌트 시나리오 형태로 제공해 주는데요. 피오리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판매 오더 생성, 구매 오더 생성 등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에 머신 러닝 기능을 활용하여 고객 특화 데이터를 학습한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판매 오더 생성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기존 프로세스에서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야 했었다면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통해 PDF 파일 업로드로 판매 오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추출하는 머신러닝 기능이 이미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 임베디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생성 전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며 아래 고객 자재 아이디만으로도 SAP 자재 아이디를 불러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 오더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손쉽게 판매 오더를 생성하고 판매 오더 230번이 생성된 결과 화면이 왼쪽에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RPA와 데이터 인텔리전스 머신러닝 기능이 결합된 하나의 데모 시나리오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바로 이메일로부터 판매 오더 자동 생성입니다. SAP BTP 기반의 RPA 봇이 구동하며 데이터 인텔리전스 머신러닝을 통해 이메일 내 PDF 형태의 첨부 파일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추출한 데이터를 엑셀로 변환하여 RPA 구동 로그를 생성하며 API를 통해 SAP 퍼블릭 에디션에 판매 오더를 생성합니다. 매일 고객 발주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도 업무였는데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로봇이 자동으로 업무를 처리해준다니 너무 편리할 것 같은데요. 네, 편리하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RPA를 완벽히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메일로부터 판매 오더 자동 생성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SAP RPA 봇이 구동하며 메일로 접수된 고객 PO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합니다. 해당 PDF 파일을 읽어 데이터를 텍스트로 저장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머신러닝이 구동됩니다. 텍스트로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 판매 오더 생성 작업이 진행되며 RPA 작업에 대한 완료 로그를 엑셀 파일로 생성해 자동 저장합니다. 지금 보시는 엑셀 화면은 백엔드 작업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완료 로그 기록이 생성이 완료되면 실행 성공 실패 여부를 이메일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 생성된 판매 오더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 216번의 판매 오더가 외부 발주 이메일 참조값을 가지며 정상적으로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ASPN에는 RPA 전문 개발자들이 있어 SAP 표준 시나리오 외에도 자동 전표 업로드, SAP 데이터를 활용하여 엑셀 및 PPT 파일 작업 등의 다양한 업무 영역을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알림과 대안을 제시해주는 상황관리 기능입니다. 업무 처리를 준비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는 시간뿐만 아니라 깜빡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등 휴먼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관리 기능은 이와 같은 업무가 발생하는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주어 후속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미정기 청구 문서가 발생한 경우 4가지 방식으로 통보를 받을 수 있는데요. SAP 피오리 런치패드 내 알림, 내 상황 어플리케이션 내 통지 혹은 메시지,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SAP 외부로도 알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통지를 위한 통신 개발은 어떻게 하나요?
통신 개발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이미 상황관리 어플리케이션 내에 이메일 관련 설정 기능까지 모두 인베디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예외 상황들 모니터링도 가능해야겠죠? 미결 업무를 건별로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림 기능으로 업무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발전된 형태의 인텔리전트 시츄에이션 오토메이션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SAP BTP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살펴본 상황 기능은 상황 발생에 대한 알림을 받은 후 사용자가 해당 미결 청구권을 직접 정기 처리해야 했다면 인텔리전트 시츄에이션 오토메이션은 미결권에 대한 정기 처리까지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재고 실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재고 실사를 진행 후 시스템을 조회해보니 10개 이상의 차이 수량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인텔리전트 시츄에이션 오토메이션을 사용하면 재고 실사 차이 수량 발생에 대한 알림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해당 재고 실사 건에 대한 재실사 문서를 생성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후속 업무 처리를 모두 자동화하려면 업무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어 있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SAP 스콥 아이템으로의 프로세스 표준화가 필요한 거예요.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프로세스에는 후속 업무 처리를 위한 로직 적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장의 장표로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SAP S/4HANA 클라우드 퍼블릭 에디션 구축을 통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글로벌 표준화합니다. 둘째, 고객 특화 프로세스는 SAP에서 지원하는 인앱 사이드 바이 사이드 확장을 통해 구현이 가능하며 이러한 개발 솔루션 및 프로세스는 S/4HANA 코어와 안정적으로 결합될 수 있습니다. 셋째, SAP 디지털 코어를 사용함으로써 현재 출시된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지능형 혁신 기술 역시 빠르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에 온보딩 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AP S/4HANA 클라우드 퍼블릭 에디션을 시작점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뿐만 아니라 지능형 기업으로의 혁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여유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세션인데요. 마지막으로 ASPN이랑 어떠한 기업인지 정은현 본부장님께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일단 ASPN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저희 오늘의 주제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 그리고 확장에 대해서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제의 포인트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서 확장을 하는 것도 확장이지만 사실은 SAP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스컵 아이템이 됐든 에러비 시스템의 인텔리전트 기능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확장, 프로세스에 대한 확장 이것들을 지능형 기업적으로 확장시켜라 하는 게 사실은 주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확장은 최소화해서 가장 꼭 필요한 것들만 확장을 진행하되 그것들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저희 ASPN 같은 회사가 같이 꼭 필요한 것들은 솔루션으로 개발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SPN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ASPN은 22년 차 된 프로페셔널한 파트너사이고요. SAP 골든 파트너사 자격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약 260여 명의 SAP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 특히 이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NG 본부를 올해 신설을 하면서 기존의 ECC나 PC를 주로 사업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퍼블릭 클라우드 에디션도 하나의 큰 비즈니스 사업으로 해서 본부를 출범시키고 전문 인력들도 퍼블릭 사업에 특화된 전문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부도 있고 BTP 솔루션, 아까 보셨던 수입 솔루션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솔루션 사업부나 RPA나 머신러닝, AI를 담당하는 AI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고요. 향후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문의를 하거나 구축을 고려하신다 그러면 ASPN에 연락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정말 마지막으로 ASPN의 익스피어런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거 말고도 저희가 22년 동안 구축 또는 운영 유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고객사가 있지만 여러 고객사에 대한 프로젝트나 운영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요. 이 안에는 퍼블릭 에디션에 대한 6개의 고객사가 현재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ASPN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40분간 두 분께서 유익한 정보를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질문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네요. 네, 시간 관계상 전부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고 3개 정도만 선정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질문이 좀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퍼블릭 에디션을 구축하면 전체적인 프로젝트 기간하고 비용이 기존의 프라이빗 에디션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한데요. 정은영 본부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말씀을 드리면 결국엔 질문이 이제 퍼블릭 에디션하고 프라이빗 에디션하고 비교해서 어느 게 더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이 저렴하냐, 얼마나 더 저렴하냐를 물어보시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 제 대답은 일단 동문서답 같기는 하지만 클라우드 마인드셋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표준 프로세스로의 혁신을 원하신다 그러면 표준 프로세스에 맞춰서 업무를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젝트의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발에 대한 영역인데 수많은 인터페이스나 또는 수많은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때부터 그 개발을 위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퍼블릭 에디션과 프라이빗 에디션의 기간과 비용이 딱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마인드셋만 잘 유지를 하신다라고 하면 프라이빗 에디션보다 기간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답변하신 동안 좀 찾아봤는데요. 그러면 SAP 베스트 프랙티스 기본만 쓰고 기존의 ECC처럼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모두 개발을 해서 쓰면 안 되나 하는 또 질문이 있으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확장적으로 또 발표해 주신 류혜리 위원님께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발표는 개발과 퍼블릭 에디션의 개발과 확장이 실제로 어디까지 구현이 가능한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SAP 베스트 프랙티스로 프로세스를 표준화한 뒤에 정말 필요하고 필수적인 고객 특화 프로세스는 개발과 확장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 퍼블릭 에디션이 지향하는 바인데요. 앞서 정운영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보다 이 퍼블릭 에디션 구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사의 프로세스를 SAP 표준 시나리오에 맞추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와 마인드셋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방금 여유리 위원님의 답변도 그러시고 정은영 본부장의 답변도 그러시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의지랑 마인드셋이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여유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화면 중에서 자재 수불부, 수입 솔루션 같은 게 있어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ASPN이 퍼블릭 에디션을 구축하면 자재 수불부, 수입 솔루션 바로 사용 가능하나요? 그리고 애드온 솔루션만 별도로 또 연동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아까 여유리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지금 수불부를 온스택 버전, 그러니까 디벨로퍼 익스텐시빌리티라고 하는 클라우드 아밥을 통해서 개발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표준과는 API로 통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퍼블릭 에디션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설치만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을 설치만 해서 초기 설정을 통해 가지고 며칠 내에 즉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저희 ASPN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질문들이 더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답변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나머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작성을 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과 확장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과거 이세돌과 바둑을 두었던 AI 알파고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수집이 안 되어서 바둑의 여러 상황에 대해 대처가 되지 않았지만 경기를 거듭할수록 데이터를 쌓고 수정하면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까지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도 진화하는 SAP의 프로그램으로 지금은 필요한 부분이 스코프 아이템 내에 있지 않아 개발 툴을 이용하여 개발한 영역이 있지만 머지않아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하면서 사용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효율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제공을 해주신 ASPN의 정운영 본부장님, 여유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2시의 데이트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중에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저는 ASPN 이규식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